큰 공동체의 지혜. 2권. 갈등. 1993년 5월 14일 미국 콜로라도 보울더에서 마샬비안 서머즈에게 게시되다. 세상이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큰 실망이다. 당신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고향처럼 평화롭고 멋지고 포용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희망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것은 개인은 물론 집단 차원에서도 경험하는 갈등, 불화, 혼란, 온갖 속임수, 공격, 전쟁, 경쟁, 소외감, 단절감, 그 밖에 수많은 다른 병폐이다. 이곳은 당신이 봉사하러 온 세상이다. 왜 당신은 세상이 고향처럼 멋진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은 당신 공헌을 통해 더 멋진 곳이 될 수 있지만 현재도 갈등으로 가득 찬 곳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세상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여기며 상당한 어떤 만족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곳이다. 개인적 성취를 위한 이 경쟁은 개인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국가들이 서로를 능가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경쟁하므로 평화는 쉽게 깨진다.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이 세계의 상황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앞으로 수세기가 지나서도 생존하려면 필연적으로 세계 공동체를 설립해야 하지만 아직 세계 공동체가 없다. 그래서 당신은 갈등하는 세상에 있다. 당신에게는 자신만의 갈등, 즉 자신의 모순되는 생각, 소망, 충동이 있다. 당신은 더 나은 소망과 더 큰 안녕에 반하는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이기적이고 두려운 모든 동기에도 불구하고 큰 진실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내적으로 고군분투한다. 이 갈등은 이곳에 널리 퍼져 있다. 이 갈등은 각자 개인의 내면에도 있고 가족, 공동체, 문화, 국가 차원에도 있다.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문명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까지 진화했지만 물질 우주 역시 갈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차원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지만 큰 진보는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 온 본질이자 목적이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므로 불행하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보호와 만족을 위해서만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파견된 이유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세상에 베풀기 위해 파견되었고 그들이 참여한 결과로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며 그 결과 비극이 발생한다. 이 비극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 응답하는 당신에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삶에 스며 있고 당신이 보는 모든 것에 배어 있는 큰 영적 현실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당신에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들의 일반 활동에서 물러나 더 신비롭고 완전한 것, 더 마음을 끌고 더 필수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깊은 부름을 느끼는 당신에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당신이 어떤 것에 봉사하기 위해 왔다는 뜻이며 세상에서 당신이 하는 봉사는 세상의 진보의 필수이고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찾기 위한 당신의 능력의 필수라는 뜻이다. 이전 주제에서 우리는 일에 대해 말했다. 일은 어디에 적용하는가? 일은 주로 갈등을 다루는 데 적용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활동 대부분은 가치 있는 것들을 보존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미래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갈등을 원하지 않으므로 건강을 유지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활동하는 능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 안정을 유지한다.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질서가 무너지면 무질서해진다. 무질서가 계속되면 혼란이 생긴다. 혼란과 함께 재앙이 온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당신 마음이 정돈되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당신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내면에서 길러지는 것은 당신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때로는 없애기 위해 세상에 베풀 때이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 내면의 갈등은 최소화되고 결국 없어진다. 그러나 갈등에 대한 저항은 상당하고 내가 방금 언급한 처방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직시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가? 어떻게 갈등에 접근하는가?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유지할 것인가? 자연재해, 문화전쟁, 대규모 분쟁과 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직시하고 여기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은 중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당신 내면에 사는 신비한 지성, 우리가 알미라고 부르는 신비한 지성 안에 있다. 알은 그 순간의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알므로 당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규정하거나 지침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알은 당신의 참여와 활동이 필요하다. 당신 내면에 있는 큰 마음인 알을 경험하고 알의 표현을 따르고 알의 지혜를 적용하려면 당신은 알에 응답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알을 이용하거나 제한하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암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자신의 갈등을 알므로 가져오지만 암 자체는 갈등하지 않는다. 처음 알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학생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알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의 일부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직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들이 직시하고자 하는 갈등 중 일부는 직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므로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러워진다. 만약 당신이 모순된 동기를 지닌 채 진심이고 한마음인 암, 하나의 목적과 방향만 있는 암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암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는 암의 침묵만을 접할 수 있다. 당신이 정직하게 암을 추구하더라도 암은 당신이 자신의 갈등을 알게 되고 일관성 없음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럼으로써 암이 당신 내면에서 드러나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암을 가지려고 하면서 나는 암을 이용해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암은 침묵할 것이고 당신은 암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암은 당신보다 더 지성적이다. 암은 더 완전하다. 그렇다고 해서 암이 당신과 다르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암은 이곳에서의 당신과 당신 삶의 필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깊이 갈등을 겪고 있는 당신의 개인적 부분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암에 다가가려면 당신은 그 부분을 인식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내면의 갈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갈등만 다루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맞지 않다. 진실은 당신이 두 영역 모두에서 노력해야 하며 여기서 갈등을 해결하는 당신 일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암길은 매우 포괄적이다. 암길에서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것들을 회피하거나 벗어날 자유를 얻지 못한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이 알무로 가는 계단의 준비 과정에서 매우 좌절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무로 가는 계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 결과를 원한다. 여기서 그들은 교육 과정과 준비 과정이 자신처럼 갈등하고 내몰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실 준비는 침묵하고 확실하다. 준비는 당신이 더 침묵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당신은 준비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준비는 당신의 속도에 따라가지 않는다. 알은 당신이 알의 본성을 이해하고 알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 내면에 계속 잠복해 있을 것이다. 알은 당신을 이끌고 인도하고 준비시키기 위해 이곳에 있으며 당신이 세상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곳에 있다. 그런데 알이 어떻게 당신을 따를 수 있는가? 당신이 알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알이 지도자이다. 하지만 알을 따를 때조차 당신은 알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며 당신의 책임이 무엇이고 그 책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책임을 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알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잘 갖춰진 방식으로 당신 책임을 주장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알무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 당신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된다. 알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 세상에 있다. 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당신은 갈등이 있는 세상에 살며 이것은 당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알이 없으면 탈출구는 없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에 반응한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암 없이 해결하려고 하므로 그들의 행동은 끔찍하고 변덕스럽고 종종 비생산적이다. 많은 사람은 갈등을 아예 회피하려고 하며 평화롭고 영적인 마음 상태에서 살려고 하지만 갈등은 항상 그들을 괴롭힌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바꾸면 더 이상 갈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갈등을 보지 않겠어. 나는 갈등을 좋은 것으로 바꾸겠어. 나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들 거야. 그러고 나면 내가 느끼는 고통과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완전히 도피한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며 자기 인식을 다른 온갖 집착으로 대체한다. 인류 사회는 온갖 즐거움과 멋진 휴식으로 갈등에서 벗어날 무수히 많은 도피처를 제공한다. 당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이 도피처가 얼마나 다양하고 강렬한지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만의 도피 형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일하고 베풀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다. 당신은 자신에게 공을 들이려고 세상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을 들이고 세상에서 일하도록 파견되었다. 당신은 나아가면서 자신에게 공을 들인다. 당신이 자신에게 공을 들여야 할 유일한 일은 도중에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자신이 삶에 참여할 수 있고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판단에서 벗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내면에 있는 알매, 충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그 도전은 지금 사람들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한다. 당신은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할 때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낄 것이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하면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지 말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신은 일하러 왔으며 지금 일하고 있다. 당신은 이곳에서 일을 도우려고 왔다. 당신은 더 좋은 곳에서 왔고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은 이곳이 일터이다. 세상은 병원과 같다. 이곳에는 많은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 이곳은 휴양지나 유원지가 아니다. 이곳은 놀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찾는 것은 필수이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의 관점에서 자기 일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세상의 맥락에서 자기 일을 규정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기반으로 하면 결코 자기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을 베풀어야 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알아내려면 세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베풀고 싶은 것만 베푸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길을 잃고 변하는 욕망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들은 주변에서 삶이 계속되는 동안 개인적 지옥에 머물 것이다. 당신에게는 알미 있다. 알은 당신 내면에 살고 있다. 당신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알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알의 은총과 알의 힘에 자신을 열 수는 있다. 그러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알은 당신이 내면에 있는 갈등을 극복하고 통제하도록 도울 것이고, 당신의 본성 및 설계와 일치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당신을 이끌 것이다. 알무로 가는 계단은 당신이 이 계단과 함께하고, 이 계단을 충실히 따르면 당신의 본성과 설계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갈등을 넘어 삶의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소망을 넘어 자신이 아는 영역으로 간다. 이때 삶에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끝없는 갈등과 내적 논쟁에서 벗어나 당신의 일에 완전히 참여한다. 바로 이 갈등이 당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데 왜 세상에 갈등이 있다고 불평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불평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되 그것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라. 나태함과 지루함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환경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라. 당신은 세상을 돕고 인류를 돕기 위해 세상에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은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을 베푸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당신은 그들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개인적 갈등, 어려움, 고난을 어느 정도 겪었지만 기력을 쇠하게 하는 심각한 불안, 사람들 대부분을 괴롭히는 이 불안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었다. 세상에 하는 당신의 공헌은 거창하거나 웅장할 필요가 없다. 사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의 공헌은 남몰래 진행될 것이다. 당신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한다. 이렇게 하려면 매우 인내해야 하고 세상에 매우 관대해야 한다.
당신은 세상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까지는 갈 곳이 없고 개선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은 심지어 이 출발점에도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당면한 상황 속에서 갈등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이것을 꾸미거나 축소하지 말라. 그저 이것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 상황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며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산적이지 않으면 생산적이지 않은 것이며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으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평화롭지 않으면 평화롭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자기 일을 찾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주 많다. 큰 일을 하려면 진실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 큰 일에는 개인적인 소망이나 불안을 초월하여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소망이나 불안은 헌신적인 행동을 끌어낼 만큼 아주 강하지도 않고 마음을 다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을 것이다. 헌신할 수 없을 것이고 확신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암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노력해서 진보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비율이 증가해야 인류가 직면한 크고 전 세계적인 도전, 즉 지구에서 발생한 문제와 큰 공동체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 갈등은 큰 공동체에도 있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당신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갈등은 일할 필요성과 원동력을 제공한다. 내가 하는 말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삶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어떻게 앉아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문제는 사람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지만 자신을 해결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서 분리를 끝내려면 당신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삶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 당신들은 세상을 위해 함께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과 당신의 관계에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물음이 생긴다. 갈등이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나는 어디에 전념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당신의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을 돕고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 여기서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부르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채 그저 궁금해하거나 곰곰이 생각하기만 하면서 삶을 방관하기보다는 참여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 부름을 찾아야 하며 그 부름이 어디에서 오는지 자신이 어디에 전념해야 하는지 찾아야 한다. 모두가 자포자기에 빠질 만큼 세상의 갈등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물론 이 상황이 되면 행동에 나서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당신의 재정 상태가 너무 악화하여
그것을 복구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 때까지 왜 기다리는가? 당신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지금 바로 응답할 수 있고 지금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 응답할 수 있다. 당신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에 봉사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당신의 역할에 따라 약간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참여하면서 전개될 것이다. 당신의 역할은 처음에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관계를 넘어 세상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 지금 당신 시간의 일부를 기부하라. 당신은 어떤 것에 끌릴 것이다. 그 끌림을 따르라. 알무로 가는 계단 준비를 계속하다 보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의식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 목적의식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고 하려고 하는 딜레마. 원하는 것이 되려고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라.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것에 전념할 때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 당신의 영적 가족은 당신이 특정 사람들과 특정 방식으로 세상에 봉사하도록 당신을 파견했다. 봉사하는 길들을 찾으려면 지금 베풀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일련의 참여를 통해 매번 공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공헌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참여를 찾을 것이고 세상에 봉사하는데 당신의 재능과 본성과 설계가 가장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다. 세상에 봉사한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떤 것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옆집에 사는 노인을 도울지도 모르고 지역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참여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일이 세상을 위한 봉사이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두 명이나 서너 명, 연함은 명이나 100여 명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하라.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10명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10,000명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모든 일이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에 따라 세상은 좋거나 나빠질 것이다. 미래는 현재 사람들이 무엇을 베푸는가에 따라 좋거나 나빠질 것이다. 지금 당신 삶은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베푼 만큼 좋다.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현재 당신이 베푼 것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은 할 일을 끝마치거나 끝마치지 못한 채 멋진 삶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참여한 것에 대해 기분이 좋거나 좋지 않을 것이다. 공헌한 것 말고 저승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베푸는 것으로 당신은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양한 개인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단을 얻는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항상 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피정의 시간, 재평가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이 당신의 활동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일이 봉사에 더 많이 쓰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다. 알미 당신 안에서 더 강해질수록 당신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참여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악기를 배울 때 바로 콘서트 무대로 나가서 그래, 도달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많은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한다. 그만두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면 계속 향상한다. 향상할수록 더 능숙해지고 당신의 활동은 훨씬 더 분명해진다. 갈등의 가치는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한다는 점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갈등의 가치는 당신이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의 가치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가치는 세상에서 획득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의미는 획득해야 한다. 고향에 있는 영적 가족에게 돌아갈 때 당신은 자신이 원할 수도 있는 모든 가치와 의미를 얻겠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하고 일에서 다른 사람들과 결합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러므로 일은 세상에서 성취의 본질이다. 일이란 단순히 매일 직장에 출근한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언급했듯이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갈등에서 더 벗어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공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공헌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베푼 모든 것은 당신의 선물을 받는 이들이 계속 전할 것이고 사방에 있는 마음을 통해 정신 환경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이것의 한계가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 내면에서 알미 강해질 때마다 모든 사람 내면에서 알미 강해진다. 위대한 행동이 사심없이 행해질 때마다 그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다. 정신 환경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이 있다. 확인의 세력과 불화 세력이 있다. 만약 당신이 확인의 세력에 공헌하면 그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당면한 상황은 물론 전 세계의 정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현실과 공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해결, 성취, 가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을 확인해주고 당신을 확인해준다. 그리고 오류, 실패, 태만에 대한 모든 정당성을 없앤다.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함으로써 당신은 더 커진다. 세상에서 더 작은 일을 함으로써 당신은 더 작아진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내면과 세상에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면 갈등이 최소화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내면과 세상에 있는 갈등을 회피하면 갈등이 커진다.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적용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여기에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하고 다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알매 현존이 필요하다.